1년 전 내 삶은 힘겨웠습니다. 나는 일로 녹초가 되었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며 인간관계도 엉망이었죠. 당시에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 힘겨운 절망 속에서 최고의 선물이 나타나리라곤 말이죠. 난 위대한 비밀의 열쇠를 받게 된 것입니다. 비밀의 열쇠를 받게 된 것이다. 난 역사 속에서 비밀을 추적한다. 난 역사 속에서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을 알았던 이들의 이름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역사 속의 위인들이었죠. 왜 아무도 모르는 거지? 난 전 세계 사람들과 비밀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난 비밀을 알고 있는 현 시대의 인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비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게 해주죠. 행복, 건강, 또 부유함도. 당신은 무엇이든 갖고 하고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무엇이든 선택해서 가질 수가 있어요. 크긴 중요하지 않죠.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더욱 성공하길 바라세요?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시나요? 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경제적인 기적,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 정신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 등 말입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비밀을 적용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위대한 비밀이다. 그 비밀은 지금까지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모든 문제에 해당한다. 아마 당신은 이 비밀이라는 게 대체 뭘까 하고 궁금해 하시겠죠? 제가 이해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린 모두 무한한 하나의 힘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두 다 정확히 똑같은 법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자연 법칙은 너무나 정확해서 우주선을 만들고 사람을 달로 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주선이 착륙할 시간을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도에 있든 호주, 뉴질랜드, 스톡홀름, 런던, 토론토, 몬트리올 또는 뉴욕에 있든 우린 같은 힘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끌어당김입니다. 비밀은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 삶 속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당신이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당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의 잠재 능력을 통해 작용합니다. 즉 당신의 생각이죠. 당신이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간에 당신의 생각에 끌리게 됩니다. 현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이해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늘 알고 있었죠. 극히 소수였지만요.
왜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96%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세요? 과연 순전한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죠.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비밀을 만날 차례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자석이라면 물체를 끌어당기겠죠. 끌어당김의 법칙의 기본 원리는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생각의 차원에서의 끌어당김이죠. 인류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에 집중해서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럼 우주의 가장 위대한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하게 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끌어당기게 되죠.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단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모든 생각엔 주파수가 있죠. 또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해서 하고 또 하거나 또는 뭔가를 상상한다면 예를 들어 새 차를 타거나 필요한 돈 또는 회사를 차리는 상상, 반려자를 찾는 상상 등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 주파수를 일정하게 방출하고 있는 셈이죠. 생각은 자기 신호를 전송해서 그 생각에 일치하는 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깁니다.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를 끌어올 것입니다. 이 법칙은 시간이나 사람을 초월해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 한다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것에는 상관하지 않아요. 당신의 생각에 응할 뿐이죠. 만약 당신이 산처럼 쌓인 빚더미를 보고 끔찍한 기분에 젖어있는 상태라면 바로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됩니다. 이 빚 때문에 미쳐버리겠어라고 스스로에게 단언한다면 당신은 온몸으로 그 기분을 느끼게 되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게 되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적이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것을 매번 당신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늦고 싶지 않아 라고 계속 집중하면 결국 그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긍정과 부정을 모릅니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계속해서 형상화시켜줄 뿐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나 싫어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형상화하는 것뿐이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늘 작용합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이해하든 안 하든 늘 작용하죠.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작용하죠. 생각이 흐르는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도 계속 작용합니다. 현재나 미래나 과거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은 작용합니다. 언제나 진행 중이죠. 일시정지나 멈춤 따위는 없어요. 생각이 존재하는 한 계속 작용합니다. 창조는 언제나 일어납니다. 개인이 한 가지 생각 또는 틀에 박힌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곧 창조행위가 돼 그에 상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집중하는 대상을 당신에게 가져다주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뭔가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면 불평할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봐, 이건 먹으라고 준 거야, 로버트라는 학생 얘기를 해드리죠. 그는 동성애자였는데 내가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서 내게 이메일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내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늘 짓궂게 구는 바람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죠. 거리를 걸을 때면 매 골목마다 동성애 혐오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그를 여러 방법으로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그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실제로 일할 기회가 생겨서 나간 자리에서도 야유를 당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요.
이렇게 그의 인생은 불행과 비참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바탕에는 자신이 동성애 자라서 괴롭힘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죠. 나는 제일 먼저 로버트가 원하지 않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답변 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죠. 다시 읽어보세요. 당신은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입니다. 뭔가에 열정을 갖고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빨리 현실이 되는 법이죠. 그 이후로 로버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라는 말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6주에서 8주 동안에 일어난 일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죠. 사무실에서 로버트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정근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그냥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일에 애착을 갖기 시작했죠. 거리를 걸어갈 때도 더 이상 아무도 로버트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예 아무도 없었죠. 전 무척이나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무대에서도 기립박수를 받기 시작했으며 그를 비난하는 청중은 아무도 없었죠. 인생이 바뀐 겁니다. 왜냐면은 원하지 않거나 두렵거나 피하고 싶은 대상에 집중하는 대신 원하는 대상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마음가짐과 시야를 매우 긍정적으로 갖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건과 환경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마음가짐이 매우 부정적이거나 매우 화가 나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화난 사람들과 부정적이고 화난 상황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에게로 끌려옵니다. 의식 중의 생각이든 무의식 중의 생각이든 상관은 없죠. 잘 살펴보세요. 마음의 힘과 의도의 힘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말입니다. 주변에 널려 있죠. 그저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만 하세요. 그 법칙은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끌어당겨요. 사람들, 직업, 환경, 건강, 부, 빚, 기쁨, 자동차, 소속된 단체 등 당신이 자석처럼 끌어당긴 것들이랍니다. 당신의 생각이 현실이 되죠. 당신 머릿속의 생각들이 실체를 갖게 되는 것이 당신 삶이랍니다. 저는 절대 그냥 제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랍니다. 물론 망상은 더더욱 아니랍니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원칙에 관해 말하려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은 이 발견이 옳다는 점을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정신이 없으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고 정신은 그것이 인식하는 대상을 실체로 만들어내는 주체라고 합니다.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법칙을 거부할 필요는 없죠. 전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가 뭔지도 모르지만 혜택은 누리고 있습니다. 전기의 작동 원리를 아시나요? 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알죠. 전기로 저녁 요리를 만들 수도 있고 사람도 요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흔히 이 위대한 비밀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이 가진 온갖 부정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겁을 먹곤 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보다 몇백 배 강력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차가 있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랬다간 온통 아수라장이겠죠. 시간차는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요. 그러니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선택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걸 즐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당신 삶의 걸작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바로 당신 인생의 미켈란젤로이면서 당신이 조각하고 있는 다비드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도구는 바로 당신의 생각이죠. 비밀을 알았던 과거의 지도자들은 그 힘을 혼자 간직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밀로 했죠. 사람들은 출근해서 주어진 일을 하고 퇴근하곤 했죠.
비밀은 소수의 것이었기에 그들은 아무 힘없이 쳇바퀴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법칙이 존재하는 우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그중 하나죠.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누구나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그 사람은 바닥에 떨어지죠. 당신이 불평하는 일을 비롯하여 지금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은 당신이 끌어당긴 겁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당신은 바로 이러겠죠. 난 교통사고를 끌어당기지 않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객도 난 안 끌어당겼어요. 그 빚도 난 끌어당기지 않았어요. 라며 당신이 불평하는 상황에 대해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얄밉게도 이 말은 해야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끌어당겼습니다라고요.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개념이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란 거대한 것의 부분이니까요. 우린 무작위로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김에 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자동 조정되고 감정도 자동 조정되게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다면 이러실 겁니다. 내 생각을 일일이 모니터하라고?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지?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재미죠. 모든 생각을 모니터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답니다. 그 많은 생각을 전부 통제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다행히 보다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죠. 감정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생각은 감정을 유발한답니다. 감정은 우리가 뭘 끌어당기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멋진 선물이죠. 감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죠. 그리고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좋은 감정은 우리 기분을 좋게 하고 나쁜 감정은 나쁘게 하죠. 우울, 죄책감, 원한, 분노와 같은 감정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바로 나쁜 감정이죠.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나쁜 주파수 또는 나쁜 진동 등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좋은 감정과 느낌이 존재합니다. 기분이 좋아진다면 좋은 감정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흥분,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감정을 날마다 느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좋은 감정을 기쁘게 반긴다면 그런 좋은 감정과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일들을 더 많이 끌어오게 될 거예요. 정말이지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뭘 끌어당기고 있는지는 지금 기분이 알려준다는 거죠. 기분이 좋은가요? 좋아요. 계속하세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피드백 회로입니다. 기분이 좋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한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끌어당김의 법칙은 매 순간 작용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우리 미래를 결정합니다. 만약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당신 삶 속으로 그런 것이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생각하고 오늘 느끼는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잘못 일어나면 하루가 꼬인다고 하는 겁니다. 경찰 부패에 관한 조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꼬입니다. 사람들은 감정만 바꾸면 하루 전체가 안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루를 좋게 시작하고 계속 그 감정을 유지한다면 다른 무엇 때문에 당신의 기분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그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줄 상황, 환경, 사람들을 계속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 나쁜 날, 부익부, 빈익빈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로 느끼는 감정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장이라도 건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풍요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이 없을지라도요. 이렇게 행동하면 우주는 당신의 노래에 응답할 것입니다. 우주는 내면의 감정에 반응하고 당신의 감정에 따라 현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당신의 인생을 창조합니다.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보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집중하는 그것이 당신의 삶 속으로 끌어당겨 줄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슴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경이적인 결과가 따라옵니다. 과거에 당신이 한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 바꿀 수 있습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우주를 창조하죠.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기분이 신호가 되어 우주로 전송되면서 그런 좋은 기분을 당신에게 더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되고 기분이 계속해서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기분이 우울할 때 이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보세요. 노래를 불러도 기분이 바뀔 겁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뭔가를 떠올리세요. 아기는 어때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기로요. 꽉 붙잡으세요. 마음에서 그 생각을 놓지 마세요. 그 생각 외에 모든 것을 차단하세요. 분명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자, 애완동물도 이 원칙에 좋은 수단이죠.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데 아주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애완동물에게 사랑을 느낄 때 당신 삶에 좋은 것을 끌어당길 그런 사랑에 좋은 감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이제 당신은 현실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유를 누리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자신의 삶 속에 스스로 창조자가 되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게 된 당신은 지금 감히 상상하는 것 이상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비밀을 배워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진정 마법처럼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이 바로 내 현재의 삶이 아닐까 할 정도죠. 45억짜리 저택에 살고 있으며 죽도록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전 세계의 멋진 곳 어느 곳으로도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등산도 해봤고 탐험도 해봤고 사파리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 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밀을 적용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비밀을 사용할 때 인생은 진실로 경이적일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겁니다. 비밀을 사용하십시오. 많은 이들은 창조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우주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어보죠. 그럼 어디 한번 잠시 볼까요? 비유를 하나 들죠. 알라딘과 요술 램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주워들고 먼지를 털자 지니가 등장하죠. 지니는 항상 이 말을 합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세 가지 소원만을 말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원래 얘기를 추적해보자면 사실 소원의 개수에는 제약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비유를 조금 더 확대해서 현실에 적용하는 겁니다. 알라딘은 원하는 것을 항상 말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손을 들어주는 우주라는 위대한 지니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사람들은 이걸 참 많은 이름으로 불러왔죠. 당신의 수천사 철학에서에 대하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좋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세요. 하지만 어떤 문화권이든 거기엔 항상 우리보다 큰 무엇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지니는 언제나 이 말을 합니다. 창조 과정은 존재합니다. 세 단계로 이뤄진 창조 과정인데 2000년간 존재해왔죠. 첫 단계는 구하기입니다. 우주의 명령을 내리세요. 당신이 원하는 우주에게 알리세요. 우주는 당신 생각에 응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뭘 원하나요? 앉아서 종이에 기록해 보십시오. 현재형으로 쓰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뭐뭐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자세하게 적으세요. 아주 자세하게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마치 우주가 홈쇼핑 책자로 변해서
당신은 단지 책장을 넘기면서 이 경험과 저 물건과 또 저 사람도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다 되는 겁니다. 당신은 우주에 주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쉽죠. 두 번째 단계는 믿음입니다. 이미 당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나는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죠. 그럼 우주는 스스로 재조종해서 당신의 주문을 이뤄주려 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진정 원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조사해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사실이죠.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해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해낼 것이라는 것만 알았죠. 소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필요 없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스스로를 재조정하는지 알 필요는 없죠. 방법은 모르지만 보여질 겁니다. 당신이 끌어당길 것이니까요. 우리는 요청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 좌절합니다. 우린 절망하고 실망을 하고 의심의 마음이 생깁니다. 의심은 실망을 부릅니다. 의심을 감지하면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꾸세요. 속으로 되뇌십시오. 난 그것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 라고요.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입니다. 멋진 기분이 되십시오. 그것을 받게 되면 느낄 감정을 느끼세요. 지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좋을 때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놓게 되기 때문이죠. 이곳은 감정의 우주입니다. 마냥 무언가를 지성적으로만 믿지만 그에 상응하는 감정으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게 해줄 힘이 충분치 않게 됩니다. 느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단 꿈이 현실이 되는 경험 후에는 더욱더 큰 환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창조의 과정이죠.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연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정을 유발할 방법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원하는 차를 시승해보세요. 원하는 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당신의 것이 되었을 때 날아갈 듯한 기분을 만들어내고 그 느낌을 기억하세요. 실제로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행동이라면 뭐든 해보세요. 잠자리에서 일어났더니 현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는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신은 절대로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정말 그러기가 실례라고 한다면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행동이 필요하지만 우주가 주고자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행동이라면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우주는 속도를 좋아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예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세요. 기회가 찾아오고 충동이 느껴지면 직감적으로 내면에서 신호가 오면 그때 하는 겁니다. 그게 당신이 할 일이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병이 깃들거나 삶에서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올바른 생각의 힘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가? 대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저는 11월 23일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강력한 믿음으로 이미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깨어있는 동안 하루 종일 난 말했어요.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암이란 것은 내 몸에 없다고 여겼습니다. 또 한 가지 낫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주 웃기는 영화를 보는 거였어요. 그뿐이었죠. 계속 웃고 또 웃었어요. 나 자신에게 어떤 스트레스도 줘서는 안 됐었죠. 자신을 치유하려고 할 때 제일 나쁜 것이 스트레스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진단을 받은 날짜는 11월
11월 23일이었고 완치가 될 때까지는 약 석 달이 걸렸습니다. 방사선이나 화학요법은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치유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상처가 생기면 살이 다시 자라났죠.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면역계가 그 박테리아와 싸워서 다시 건강을 찾습니다. 면역 체계는 스스로 치료하게 짜여졌어요. 정서가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는 질병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수백만 개의 세포를 버리고 동시에 수백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죠. 사실 우리 몸의 일부분은 날마다 새롭게 바뀝니다. 어떤 부분은 몇 달이 걸리고 어떤 부분은 몇 년이 걸리죠. 그러니 몇 년 안엔 우린 새 신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병 얘기를 한다면 질병 세포를 더 만드는 꼴이 됩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로 그리세요. 병은 의사에게 맡기시고요. 병에 걸렸을 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쪽은 기쁨을 선택한 쪽이죠. 가능성 안에서 살겠다고, 희망 속에서 살겠다고 선택한 것이죠. 자신이 왜 기쁘고 감사해야 하는지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똑같이 병에 걸렸지만 그들은 병에 집중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고통에 집중하고 슬픔에 잠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병든 부위와 그 증상에 완전히 몰입하게 되면 그 상황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관심을 병이라는 것에서 나아지는 것으로 옮기기 전에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행복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생체화학으로 이어지고 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신체와 내 기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을 계속 만들고 다시 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기 때문이죠. 몸에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몸이 알아서 자기 일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 치유합니다. 전 신장이 재생되는 것을 봤습니다. 전 암이 사라지는 것을 봤고 시력이 좋아지거나 회복되는 예도 봤습니다. 불치병은 내면에서 치유 가능한 병이란 뜻이죠. 당신은 자신을 바꿀 수도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1981년 3월 10일에 시작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죠. 절대 잊지 못할 날이에요. 비행기 사고가 났죠. 난 완전 마비된 채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척추가 부서졌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추가 부러졌습니다. 삼키기 반사신경이 파괴돼서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었고 횡격막이 손상돼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물론 내가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 거라, 즉 평생 눈만 깜빡이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게 의사들이 본 내 미래였지만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이었죠. 난 내 자신이 정상인이 되어 병원을 걸어서 나가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병원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정신뿐이었지만 정신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난 산소 호흡기에 연결되어 있었고 횡격막이 망가져서 그거 없이는 숨 쉴 수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러나 내 안에 작은 목소리는 깊이 들이쉬라고 재촉했고, 결국 나는 호흡기를 댈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몰랐죠. 나는 내 목표와 내 비전으로부터 날 흐트러지게 할 것은 절대로 들어오게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난 크리스마스에는 병원에서 걸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두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모두 할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 병마와 시달리며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 인생과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대해서 요약해서 말을 하면 단 5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관심을 보이고 그래 좋아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경우에도 마음에 드는 것만큼의 또는 그 이상의 에너지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근절하거나 제거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뭔가에 맞서 싸우기를 좋아하죠. 암에 맞서 싸우고 가난에 맞서 싸우고 마약에 맞서 싸우고 테러에 맞서 싸우고 폭력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자꾸 맞서 싸우려고 하죠.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면 그것은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해 분쟁이나 고통에 대해 정말 화를 내면 에너지를 더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를 쓰고 반대할수록 저항만 더 강해질 뿐입니다. 뭔가에 저항하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는 이유는 난 그것을 원하지 않아. 왜냐면 이런 기분이 되니까. 바로 지금 이런 기분 말이야 라고 하면 그에 따른 와 이런 감정 정말 싫어라는 강력한 감정의 주파수가 전송되기 때문에 그 감정은 다시 당신에게 빠르게 돌아옵니다. 반전운동은 더 많은 전쟁을 야기합니다. 마약 반대운동은 벌써 더 많은 마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문제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뢰, 사랑, 풍요롭게 사는 것, 교육, 평화 등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테레사 수녀는 대단하세요. 그녀는 나는 반전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아요. 평화 집회가 있다면 가져라고 말하셨죠. 그녀는 비밀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읽어놓은 걸 보세요. 그러니 반전하고 싶으면 평화를 지지하세요. 굶주림을 막고 싶으면 먹을 것이 풍부해지는 쪽을 지지하십시오. 특정 정치가에 반대한다면 그 정치가의 상대편을 지지하세요. 선거 중에 가끔은 사람들이 정말로 반대하는 사람이 당선되기도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모든 에너지와 초점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원하지 않는 걸 알아차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걸 뒤집으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 얘기하면 할수록 그게 얼마나 나쁜지 얘기할수록 정말 끔찍해요라고 말하면 할수록 그걸 더 많이 만들어낼 뿐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저 제임스 전 정보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정보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보에 범람될 필요는 없어요. 당신 깊숙한 내면의 비전과 목소리가 외부의 의견보다 더 깊고 명확하고 커질 때야말로 당신은 인생을 정복한 것입니다. 차분해지는 법을 배우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서 관심을 차단하는 법과 그 대상과 관련된 감정에서 관심을 끊는 법을 터득하세요.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일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에너지는 관심을 따라 움직인다. 세상이나 주변 사람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 속에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현존하는 세상을 찬양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늘 묻는 질문인데 아마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모두가 비밀을 사용하고 우주를 카탈로그처럼 이용한다면 물질이 돈이 나버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은행이 파산하지 않겠냐는 거죠. 비밀을 가르침에 있어 멋진 점은 모두에게 풍족하게 돌아갈 만큼 충분히 있다는 부분입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바이러스처럼 기생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두가 잘 살 수는 없어. 자원이나 물질에는 한계가 있어서 다 잘 산다는 거 불가능해. 그 거짓말이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탐욕스럽고 인색하게 만듭니다. 그런 두려움, 욕심, 인색, 그리고 결핍에 대한 생각들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은 악몽의 알약을 먹은 것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충분하고도 넘치고, 힘도 충분하고도 넘치고, 사랑도 충분하고도 넘치고, 기쁨 또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무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마음을 통해야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간 모든 위대한 스승들은 삶이란 원래 풍요로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 새로운 자원을 발견해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떠서 주변의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가슴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게 될 경우 사람들은 서로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멋진 겁니다. 우리 모두가 BMW를 원하진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연애를 원치 않아요. 모두가 같은 경험을 바라지도 않고 같은 옷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원하는 건 없을 겁니다.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모든 축복, 모든 기쁨, 모든 사랑, 모든 풍요, 모든 번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준비한 채로 당신이 와서 잡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갈망해야 하고 정말 원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일에 열망을 불태울 때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조리 배달해 줄 것입니다. 주위의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찬양하세요.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원하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불평할 일은 없어질 것이니까요. 과거의 지도자들은 비밀의 중대한 부분을 강구하였습니다. 그것은 타인과 함께 이 힘을 나누는 것이었죠. 지금은 역사상 가장 멋진 시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지금이 처음이니까요. 주변을 보거나 우리의 육체만 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손을 한번 잘 쳐다보세요. 고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손을 현미경 아래에 놓고 보게 되면 에너지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 동일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든 바다든 별이든 다요. 모든 것은 에너지입니다. 이해가 쉽도록 조금 설명해. 우선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있고 우리 지구가 있고 또 개개인이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몸 안에는 장기들이 있고 세포가 있고 그리고 분자가 있고 그리고 원자가 있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싸고 있는 겹은 무수히 많지만 결국 우주 만물은 에너지인 것입니다. 어느 도시든 너희가 어디든 당신의 몸에는 그것을 일주일간 밝힐 만한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한한 몸으로 자신을 정의하지만 우리는 유한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기만 해도 에너지장인 걸 알 수 있죠. 에너지에 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양자 물리학자에게 가서 무엇이 이 세상을 만들었나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에너지라고 할 겁니다. 에너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건 절대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언제나 존재했고 존재해왔고 존재했던 모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며 물질 안으로 들어가고 관통하고 나오는 것이라고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신학자에게 가서 무엇이 우주를 만들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언제나 존재했고 존재해왔고 존재했던 모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며 물질 안으로 들어가고 관통하고 나오는 것이라고 할 겁니다. 같은 설명이죠. 단지 용어만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스스로를 움직이는 고기 덩어리라고 여긴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은 영적인 존재이며 당신은 커다란 에너지장 안에서 움직이는 에너지 덩어리니까요. 우린 모두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사실 바깥이나 안 따위의 구분은 없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하나의 에너지장이죠. 우리는 몸이라고 불리는 육체적 존재의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구속할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너무나 커서 방을 가득 채웁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이죠. 당신은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형태로 나타난 신입니다. 당신은 완벽하죠. 경전에 따라 우리는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가 자신을 의식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한히 펼쳐지는 가능성의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니까요. 모든 가르침은 당신이 창조적 근원의 형상에 따라 그와 같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즉, 당신에게는 자신의 세상을 창조할 힘과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경이적이고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했을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해보세요. 현재 당신의 모습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결과인가요? 당신의 가치에 합당한가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그것을 바꿀 기회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있으니까요. 모든 힘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고 그래서 우리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신의 과거에 연연합니다. 학대하는 부모 수라에서 자랐다거나 문제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하면서 말이죠.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은 약 85%의 가정이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결코 당신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거죠. 우리 부모님은 알코올 중독자셨고 아버지는 저를 학대했으며 저희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하셨답니다. 전 13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거리 폭력배들과 어울렸습니다. 저는 아주 끔찍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죠. 전 달라스에서 한때 노숙자였었고 휴스턴에서는 15년간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습 장애아로 분류됐었습니다. 절대로 읽고 쓰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거나 대단한 인물이 되지 못할 거란 말을 들었죠.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털어버리세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뭘 할 거냐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뭐죠? 당신은 과거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는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원하지 않는 건 떨어져 나갑니다. 원하는 건 커지고 원하지 않는 건 사라지죠. 당신은 당신 스스로 운명의 설계자입니다. 당신은 저자이며 이야기꾼인 것입니다. 펜은 당신 손에 있고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매력적인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시작할 수 있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내면에서부터 행복과 조화의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칙은 이러한 당신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 우주엔 모든 것이 넘치고도 충분하다 또는 내게는 좋은 일만 일어난다. 혹은 이런 믿음도 있을 겁니다. 난 늙지 않는다. 난 젊어진다. 우린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물림되는 양식, 문화적 규범, 사회적 인식에서 해방되어 당신 내면의 힘이 온 세상의 힘을 다 합친 것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이긴 해. 하지만 난 못해. 또는 와이프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또는 남편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또는 그럴 만한 돈이 내게는 없어. 또는 난 그 정도로 강하지가 못해. 혹은 난 그렇게 부자가 아니란 말이야. 난 아니야. 이 모든 아니야도 창조가 된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듯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듯은 당신이 혼자. 여기에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없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인의 내면에 깃든 능력과 재능과 소질과 힘은 무한한 것입니다. 하늘에 칠판은 없습니다. 신이 당신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기록한 칠판 같은 것은 없지요. 이렇게 써있는 칠판이요. 메일 도널드 월시.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잘생긴 남자로서 땡땡 이런 칠판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왜 여기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 칠판을 찾아서 신이 내게 뭘 원하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칠판은 없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이 스스로 제시해야 되죠. 당신 인생은 당신이 창조하는 대로 펼쳐질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절대 심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고 배우며 자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걸 하지 않으면 신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가장 중요한 목표가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서 나는 오직 내게 기쁨을 주는 일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 좌우명은 이겁니다. 재미가 없으면 하지 말자죠. 기쁨, 사랑, 자유, 행복, 웃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1시간 동안 명상하면서 기쁨을 느끼나요?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살라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세요. 난 내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자연 속을 걸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난 늘 그런 상태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난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결심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내면의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연료입니다. 무엇이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그와 같은 일이 더 많이 생기게 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시죠? 이것을 당신의 삶에 끌어당긴 것은 당신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들어서 받아들여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거나 그렇다면 내버려 두십시오. 기분이 좋아지는 것, 당신의 가슴을 울리는 뭔가를 찾으십시오. 더 없는 기쁨을 느끼는 일을 하라. 장벽들이었던 곳에 우주가 문을 만들어주리라. 더없이 기쁨을 주는 일을 할 때 당신은 계속해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주의 풍성함에 자신을 열어젖히게 되죠. 들뜬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삶을 나누려고 하고 자신의 흥분과 열정과 기쁨은 다른 이에게도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대부분의 시간에 하는 일입니다. 나를 들뜨게 하고 열정이 샘솟게 하는 일들로 나의 하루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삶을 우리와 즐기세요. 삶은 경이적이니까요. 정말 멋진 여행이죠. 당신은 이제 다른 현실을,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보면서 물어보겠죠. 당신은 나와 뭐가 다른 겁니까? 라고요. 유일하게 다른 점이라면 당신이 비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을 해내고 그런 것을 얻고 불가능하다 했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진정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타트rek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마지막 미개척지는 우주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내 눈엔 끝없는 잠재력의 미래가 보입니다. 끝없는 무한함이지요. 인간은 단지 잠재력의 5%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잠재력의 100% 발휘를 위해선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마음과 감정의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린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이룰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좋은 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리세요. 모든 종교 서적이 말하고, 모든 위대한 철학 서적이 말하고, 모든 위대한 지도자가 말하고, 지금껏 살았던 모든 성각자가 말합니다. 과거의 현명한 자들을 연구하라고요.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 DVD에 언급됐습니다. 아십니까? 그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바로 비밀이죠. 이젠 당신도 알죠. 비밀을 활용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지금 중대한 길목에 있습니다. 내면의 뭔가가 계속해서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이 세상에 뭔가를 더하고 가치를 더하기 위해 또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일, 극복한 모든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운명의 창조자임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아는 지금 그것으로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실 건가요? 현재에 어떻게 몰입할 것인가요? 아무도 남을 대신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당신이 대단하다고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다고 말입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거나 늙었다고 생각해도 당신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그 순간 내면의 무언가가 내면에 깃든 이 세상보다 큰 힘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주도할 것입니다. 당신을 먹이고, 당신을 입히고,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하고, 지휘하고, 당신의 존재를 유지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허락만 한다면요. 이제 전 그것을 분명히 압니다.